비싼 돈을 주고 가입한 독일 내 결혼중개업체. 거기에서 첫 미팅 자리를 가지게 된 동유럽계 여성. 하지만 상대방은 한국인 남성이네요. 처음엔 떨떠름했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나간 것을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제 이름은 마르타예요. 폴란드 중부에 있는 작은 도시 출신이죠. 그런데 지금은 독일에서 한국인 남성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싶으실 텐데요. 저도 돌이켜보면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그리고 어쩌다가 제가 한국 출신 남성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저 역시나 믿기지 않을 따름이에요. 제가 살던 마을은 늘 조용하고 평범한 마을이었고 그저 하루하루를 무던히 보내는 것이 전부였죠. 솔직히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도 잘 몰랐어요. 부모님은 늘 성실하고 조용한 분들이었고 저 역시 그런 환경 속에서 특출난 재능은 없지만 그래도 가족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이건 제가 가장 자부심 있어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연애를 많이 해봐야 성공하는 거다. 각자의 기준이 다 있지만 저는 그저 가족들에게 배려해주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곤 했어요. 성격 자체가 눈에 띄는 걸 좋아하지도 않았고 꿈도 그저 평범했죠. 따뜻한 가정, 조용한 직장, 그리고 안정적인 삶.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였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바르샤바에서 다녔고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 몇 년 동안은 고향 근처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지만 점점 이대로는 미래가 너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주변의 또래 여성들 대부분은 결혼이 늦어졌고 많은 이들이 일을 구하지 못해 타국으로 떠났죠. 폴란드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 기업에 여러 차례 지원을 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런 행운은 저에게 찾아오진 않았죠. 젊은 사람들이 꿈을 펼치기엔 선택지가 많지 않았고 저도 결국 더 넓은 기회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어요. 그렇게 독일로 떠난 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쯤이에요. 베를린에서 가까운 중소도시에 있는 회사에 운 좋게 취업이 되었고 비자 문제도 무난히 해결되었죠. 독일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조차 낯설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참 힘들었지만 꾸준히 독일어를 배우고 회사에서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점점 익숙해졌죠. 언어적으로 유사한 면이 분명히 있기에 언어를 익히고 독일 생활에 적응하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었지만 어느 순간 마음 한켠이 허전한 기분이 자주 들었죠. 동료들은 친절했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좀처럼 깊어지지 않았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특히 외국인이라는 정체성은 생각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더라고요. 독일에서의 저는 그저 일하는 외국인이었고 마르타라는 이름보다는 폴란드에서 온 직원이라는 이미지로 기억되곤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 인생의 다음 단계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바로 결혼이었죠. 어쩌면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을 결혼해서 찾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와 삶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고 그러다 문득 이왕 독일에 왔고 폴란드보단 차라리 독일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살 거라면 이곳에서 인연을 찾는 게 더 현실적일지도 모르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사실 저는 특별히 로맨틱한 사람은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것도 운명이나 감정보다 상대의 태도와 삶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보는 것이 훨씬 중요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독일 내 결혼중개업체에 등록하기로요. 조금은 조심스럽고 낯설었지만 그게 제 현실이기도 했어요. 사랑을 찾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갈 사람을 찾는 길이었거든요. 독일에 오기 전에도 저는 몇 번의 연애를 했었어요. 모두 폴란드 남자들이었고 나름 진지하게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결론은 늘 같았어요. 연애는 되지만 결혼은 힘들겠다. 감정은 있었지만 함께 삶을 만들어갈 만한 신뢰나 안정감은 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폴란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도 연결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의 많은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고 대부분은 점점 결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경제적인 이유도 컸어요.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중소도시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생각할 여유 자체가 없는 남자들이 많았고 삶에 대한 계획이나 방향성도 막연한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은 고향 근처에서 만난 또래의 엔지니어였어요. 처음엔 따뜻하고 성실해 보였지만 만날수록 무책임한 말과 행동이 자주 보였어요.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직장 문제로 자주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자신의 삶에 대해 너무 수동적이라는 점이었어요. 늘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모든 걸 정당화했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내가 그 사람의 삶을 끌고 가야 할 것 같은 기분? 그게 너무 버겁더라고요. 물론 모든 폴란드 남성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신뢰라는 감정은 좀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만으로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되었죠. 감정은 달콤했지만 삶은 현실이니까요.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연애의 연장선이 아니라 두 사람이 책임을 나누고 미래를 계획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관계 속에서 그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태도는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독일에서 일을 하면서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과 인연을 맺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현실을 책임지며 살아가고 각자의 노력으로 지금의 삶을 만들어 온 사람들. 그래서 저는 독일 내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입 상담을 진행했죠. 매니저는 제 얘기를 잘 들어줬고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몇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많지도 복잡하지도 않았죠. 성실할 것, 키는 평균 이상이면 좋겠고 성격은 차분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렇게만 말했어요. 매니저는 살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보통은 연봉이나 자산, 직업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일단은 만나서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싶다고 했죠. 며칠 뒤 첫 매칭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빨라서 조금 놀랐고 동시에 긴장이 됐어요. 그런데 프로필을 보고 받은 순간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은 독일에 사는 외국인이었고 저와 같은 외국인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한국인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첫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왜 첫 매칭부터 아시아 남자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게 제 안의 편견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반응하지 않아. 저는 유럽 안에서 살고 있었고 그 안에서의 기준과 기대에 맞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인이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조합이었죠.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혹시 다른 후보도 있는지 물었더니 매니저는 단호했어요. 당신이 말한 조건을 가장 정확하게 충족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키도 충분하고 성품도 차분하고 독일어도 능숙해요. 일단 만나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횟수차가 많을 테니까요. 그 말에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틀림없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는 듯했죠. 무언가 이상했지만 동시에 궁금해졌어요. 동시에 거리감을 두고 있었지만 결국 저는 약속을 잡았어요. 기대보다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그토록 말한 조건을 한국인이 충족할 수 있을까? 첫 만남은 베를린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도심보다는 조금 한적한 분위기였고 햇빛이 잔잔하게 내려앉는 오후였죠. 저는 조금 일찍 도착했고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살짝 떨렸어요. 아시아 남성과 데이트를 해본 적도 없고 심지어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었거든요.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 혹시 어색하지 않을까? 서로 말이 잘 안 통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잠시 후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처음 본 인상은 솔직히 예상 밖이었어요.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 겸손해 보이는 표정, 그리고 눈빛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 순간 제 마음속의 편견이 조용히 균열을 내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람처럼 그는 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독일어로 또박또박 부드럽게, 어색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과하지도 않게.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단지 한국인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구나. 국적보다 더 먼저 느껴지는 건 그 사람의 태도였고 눈빛이었고 단어를 고르는 방식이었어요. 왜 아시아인이냐는 의문은 이미 사라지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호기심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리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제 앞에 앉았어요. 그 순간에도 저는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키는 평균치를 충분히 넘어 보였고 무엇보다 자세가 참바르게 느껴졌어요. 대화를 시작하기 전 그는 먼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작고 정중한 웃음이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그 미소 하나가 꽤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첫인상이 좋아서 벌써 마음에 든 것 같아요. 상대방은 독일에 자리 잡은 지 5년째라고 했어요. 저와 비슷한 시기에 독일에 온 셈이었죠. 전공은 IT 계열이었고 현재는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면서도 작은 프로젝트들을 맡고 있다고 했어요. 설명은 간결했지만 말하는 방식은 정말 진지하고 조심스러웠어요. 자신을 크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핵심을 명확히 전달하는 태도. 저는 그걸 성실함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안정감이 있었어요. 그는 질문을 참 잘했어요. 단순히 무슨 일 하세요? 같은 질문이 아니라 독일 생활은 어때요? 폴란드랑 비슷한 점도 있나요? 이런 질문들은 단순하지 않았으며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분위기 같았던 거죠. 조금 더 사람의 내면에 다가오는 질문들이었던 거예요. 더 놀라웠던 건
제가 대답할 때 눈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귀 기울여 듣는 그의 자세였어요. 단 한 번도 말을 자르지 않았고 말끝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해 주었죠. 저는 그날 그 사람과 2시간 남짓 대화를 나눴어요. 특별한 주제를 정한 것도 아닌데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지 않았어요.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어느새 저도 웃고 있더라고요. 뭔가를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됐고 서로를 평가하거나 비교하려는 태도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니, 처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날 헤어질 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마음 한켠에 남은 여운과 스스로가 그간 쌓아온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던 거죠. 나는 그저 한국인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 사람을 판단하려 했고 그것만으로 내 사람일 리 없다고 단정했었죠.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이 사람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유럽 남성보다 훨씬 더 진중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돌아오는 길 트램 안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왜 나는 이토록 놀라고 있는 걸까? 그건 국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심을 대하는 방식, 말하는 태도,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 그것이 제 마음을 움직인 거였죠. 그 사람은 내가 오래도록 그리워하던 삶의 짝꿍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렇게 호준 씨와의 만남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처음 만난 날의 대화가 너무 인상 깊었던 탓인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연락이 왔고 이번엔 제가 먼저 시간을 제안했죠. 그게 우리 사이의 시작이었어요. 2번째 만남은 주말 오후 작은 미술 전시회였어요. 제가 미술을 좋아한다고 말했던 걸 기억해준 것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사전에 전시회에 대해 꼼꼼하게 조사해왔다는 점이었어요. 작품 설명이 독일어로만 되어 있다며 일부 주요 설명을 미리 번역해와서 제게 조용히 알려주더라고요. 작은 노트에 깨알같이 적힌 단어들 그리고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 태도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그에게 처음으로 가족 이야기를 조금 꺼냈어요. 독일에서 혼자 지내며 가족과 멀어져 있다는 외로움 그리고 폴란드에 돌아갈 수는 없지만 마음만은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감정들. 그는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진심을 다해 들어주었어요. 혼자라는 건 외롭기도 하지만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라는 위로 섞인 말은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상하게도 울컥했어요. 누구도 그런 식으로 제 외로움을 해석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호준 씨는 늘 성실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항상 5분 먼저 도착했고 늦거나 무례한 행동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따로 꾸미거나 과장된 매너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주 그 사람답다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은 제가 야근을 마치고 지쳐있을 때 조용히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들고 제 집 근처로 찾아왔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걸 먹으면 기운이 난다며 건넨 그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건 배려였고 따뜻한 마음이었고 무언의 응원이었어요. 함께 거리를 걸을 때면 항상 차가 오는 쪽에 본인이 서 있곤 했어요. 처음엔 그게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건 배려가 습관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태도였어요. 무엇을 해도 제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먼저 생각했고 자기 입장을 앞세우기보다 제 상황을 먼저 살폈어요. 더 감동적이었던 건 저희가 아주 사소한 갈등을 겪었던 날이었죠. 독일어 표현 하나를 두고 제가 기분이 상했는데 그는 그 상황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어요. 서로 모국어가 아니라 아무래도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연인 관계로 가까워진 마당에 약간의 어감 차이가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호준 씨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과했고 그날 밤엔 손글씨로 쓴 짧은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고 저는 감동했죠. 나를 향해 이렇게까지 노력해주는 사람, 나를 이해하려 감정이 아닌 노력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고 따뜻했어요. 지금까지의 연애에서는 상대가 나를 맞추길 바랐어요. 나의 감정을 배려해주기보다는 그저 참거나 넘기는 경우가 많았죠.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함께 해결하려는 그 태도는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런 날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외모나 국적, 배경이 아닌 성품으로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건 그가 한국인이어서 가능한 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유럽에서 보기 힘든 깊이 있는 배려와 관계중심적인 태도. 그것이 제가 그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든 이유였죠. 그리고 제가 더 빠진 이유가 있죠. 일상에서 보여주는 아주 작은 습관들. 예를 들어 집에 들어오기 전 신발을 가지런히 벗는 모습, 다 쓴 컵을 그대로 두지 않고 바로 씻어놓는 태도, 제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눈치채고 도와주는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그저 섬세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의 친구들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건 개인의 성격만이 아니구나. 이건 한국이라는 문화의 힘이구나. 그의 한국인 친구들을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다들 독일에서 각자의 일을 하며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모임의 분위기는 정말 다정하고 동시에 배려심이 넘쳤어요. 모두가 말할 기회를 주려고 조용히 기다려주고 서로의 말에 끝까지 귀 기울여주는 모습.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이방인처럼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줬다는 거예요. 말이 서툴러도 문화가 달라도 다들 웃으며 그걸 자연스럽게 넘기고 맞춰주었어요. 편하게 생각하세요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는 사람들.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따뜻한 모임은.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라고 느꼈어요. 유럽에서라면 당연하게 여겨질 나만 생각하는 태도는 한국인들에게선 쉽게 찾아볼 수 없었죠. 대신에 이 행동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질문이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았고, 그것이 대화든 약속이든 식사 자리에서든 말이죠. 호준 씨와 함께 장을 보러 간 날도 기억에 남아요.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앞사람이 계산이 오래 걸려 조금 지체되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속으로 왜 이렇게 느리지 하고 불만을 삼켰죠. 그런데 호준 씨는 말없이 기다리면서 앞사람이 짐을 옮기기 힘들어하자 자연스럽게 도와줬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놀라웠어요. 저는 그런 상황에서 늘 나만 불편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는 저 사람이 지금 불편하겠구나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끔은 함께 한국 음식을 먹을 때도 있었죠. 김치찌개, 불고기, 된장국. 저는 처음엔 향도 낯설고 맛도 익숙지 않았지만 한 그릇 한 그릇이 전부 다 따뜻했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담긴 음식이라는 게 느껴졌던 거예요. 한국인 친구들이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을 나눠주고 거기에 얽힌 이야기까지 들려줄 때면 한국의 식문화 자체가 하나의 공감과 연결을 위한 장치라는 걸 깨달았어요. 혼자 밥을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그 안엔 타인을 중심에 두는 가치관이 숨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걸 겪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은 그저 좋은 남자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난 나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모습만 보면 유럽에서 생활하는 평범한 외국인이지만 그의 삶의 태도, 관계를 대하는 방식, 사소한 일에 배어있는 정성 하나하나가 한국인의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었어요. 그는 내게 한국을 소개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게 만든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한국의 정신은 제게 점점 더 따뜻한 세계로 다가왔어요.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존중받고 있다는 실감,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야말로 제가 독일에서 찾고자 했던 삶의 동반자가 가진 모습이었어요. 한국인은 유럽인들과 다르다고들 해요. 때론 감정적이고 때론 너희생적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저는 그 다름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차이라고 생각해요.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말보다 눈빛으로 위로할 줄 알고 자기가 힘들어도 남이 힘든 걸 먼저 걱정해주는 사람들. 저는 그런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진짜 사람다운 사람의 본질을 보았어요. 그 사람이 한국인이어서 좋았던 건 단지 그의 국적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국인이 가진 특유의 관계중심적 사고방식, 섬세한 배려,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는 태도. 제가 배우자로 원하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독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지만 지금은 조심스럽게 나중엔 한국에 가서 살아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활이 기대가 됩니다. 유럽에서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 한국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는 제가 원하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